뭐 본인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남 아파트에 드레스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한국 남자들이 왜 결혼을 안 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제 말이 무조건 100% 옳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저와 다른 의견이 있거나 혹은 저랑 비슷한 의견이 있더라도 좀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생각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도 이제 30대 남자가 됐고 저랑 가장 친한 형님께서도 40대로 들어섰는데 이렇게 30대, 40대 직장에 안착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아니, 이득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죠. 기대값을 쳐서 그것이 수익으로 돌아와야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 본인의 목숨을 걸고 베팅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생명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목숨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마귀의 사례를 보면 이제 생존 본능을 앞서는 번식 본능이 있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존을 해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무리하게 베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죠. 바로 설거지 이론이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는데, 이게 과연 인터넷에서만 떠돌아다니는 일이었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 선배들이나 사례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많더라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었던 거죠. 설거지 이론이라는 게 뭐냐? 소위 얘기해서 이제 퐁퐁남이라는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말이 인터넷에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남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모두 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 배우자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상황을 퐁퐁 이론이라고 규정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또 제 반론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외모가 별로였거나 남성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으로 어필을 했어야만 됐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도 이제 계셨죠. 근데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소위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사기를 친 거죠. 서로 대가 관계를 주어지기로 했는데 주기는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것은 명백한 사기인 건데, 또 신기하게 대한민국의 법률이 또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았.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이 맞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최대한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서 이제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 근데 오히려 그 제도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성이 있어야 된다. 외모가 원빈이면, 현빈이면, 장동건이면, 경찰을 타고 다니든, 돈이 없든, 아니면 빚이 있어도 여자가 갚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또 반례가 있죠. 정우성 사례를 보면 정우성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데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죠.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고 다들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남성성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 매력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도 바쳐야 된다라는 논리는 이미 성립을 하지가 않는 겁니다. 한국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대가관계가 없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손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계곡 살인 사건도 있었죠. 남자 입장에서 아니 왜 저렇게 바보같이 끊어내질 못하지? 이럴 수 있는데 남자 뇌가 되게 신기하죠. 마치 사마귀처럼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이게 제어가 잘 안 됩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거를 악용하는 여성분들에게 당하는 남성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들 피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결혼을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다른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게 꼭 놀이일 수도 있는데, 취미, 놀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일, 커리어를 가꾸는데도 사실은 많은 남성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 친한 형님도 그렇고, 제 친한 형님도 사실 새로운 일을 다시 도전을 하게 돼서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또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다라기보다는 여자들이 그걸 용납을 하게 하지 않죠.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일을 도전을 할 거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주말에는 같이 놀고도 싶고 아이랑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야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새벽에도 갑자기 일이 터지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병원만 하더라도 당직을 서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일이 터지면 바로바로 콜을 받고 나가야 되는 콜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배우자가 이겨낼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돌아오셨는데 근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아버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네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렇게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네도 올바르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벽에도 회사에서 불량품이 터졌다 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가실 정도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런 거를 이겨낼 수가 있느냐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낚시를 하러 간다 아니면 내가 좀 게임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 비율이 사실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세상은 이제 확률 싸움이고 비율 싸움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혼인율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적절한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자가 결혼 말고도 할 일이 되게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일집 남자가 반복을 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내조를 하고 이제 식사도 차려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점점 서로 알콩달콩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물론 옛날에도 지지고 볶고 하는 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일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너도 집안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안락해야 될 가정이라는 공간이 오히려 전쟁터로 바뀐 거죠. 전쟁터 같은 사회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안락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전혀 결혼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남자는 하루 종일 배달을 하고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여자는 집에서 누워서 몇만 원짜리 배달 음식을 먹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보니까 AI 로봇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리얼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같이 생긴 인형이 점점 진짜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에다가 AI 로봇을 접목을 시켜서 뭐 일론 머스크도 그것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이제 아내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인지도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또 상부상조 서로 좋은 거죠. 왜냐면은 뭐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별로 본인 눈에 차지 않는 남자를 만날 바에는 AI 로봇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들 입장에서 그런 로봇이 나온다면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살 것 같긴 한데 진짜 사람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실리콘 재질로 눈, 코, 입을 정말 정교하게 만들고 AI를 거기다가 탑재를 시켜서 진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가서 AI가 아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AI 로봇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든지 뭐 심지어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전 세계 상위 10%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전 세계로 눈을 넓히면 여러 가지 국제 결혼의 요소도 있는 것이고 꼭 그게 일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지혜로운 댓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랑 친한 그 형님께서도 꼭 일본 여자여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또 한국 여자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여자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떤 대명사처럼 작용을 해서 본인의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책무는 다 남자에게 던져버리고 받기만 하는
남자가 주는 희생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기만 하는 그런 여성들을 만나기 싫다라는 거지. 한국 여성분들 중에도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여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률의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인다라고 하면 안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안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정보회사에서 몇십 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그게 자랑은 아니죠, 당연히. 제가 매력이 없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근데 그런 여성분들이 진짜 스탑러커 같이 좀 수상합니다. 이제 행동 하나하나가 연기 같고 본인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럼 어디든지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남 아파트에 드레스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얼마 정도 결혼 자금을 준비했냐. 본인은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기꾼들이 특징이죠. 본인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만 꼬치꼬치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케이스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는 막 인터넷에 나오는 썰이 혹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드문 사례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아니죠. 진짜 저게 저런 사례가 당연한 건데? 내 주변에도 있는데? 라는 게 이미 유튜브에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라던가 사실 결혼정보회사를 좀 가는 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더라도 차라리 시골에 있는 여성분들을 만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꼭 여자분들 뿐만이 아니더라도 남자분들도 눈만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시골에 있는 분들을 좀 잡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좀 쉽지는 않은데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도 주변 상황에 따라 생각이 좀 바뀌는 게 동물이잖아요. 주변에 훈련소 때 다들 결혼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활이 되게 행복하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빨리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또 옆에 있던 다른 공보위 선생님께서 너 같은 사람이 꼭 노충각 되니까 빨리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변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참 행복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진짜 이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사실은 좀 목적성이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만약 진짜 사랑을 원했다면 주변에서 찾았겠죠. 왜냐면 자만추가 사실은 일군인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매력이 충분하시면 이미 본인이 가고 있는 지나다니는 루트에서 당연히 이성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론도 맞고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도 본인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찐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좋은 사람 혹은 상향혼, 더 돈 많은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더 예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너도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주변에 사실은 공보위밖에 없고 또 공무원 직원들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도 만나려면 만났다라고 전설처럼 내려줘 보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혼정보회사라는 곳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스탑러커 그리고 진짜 이제 솔직한 분 대놓고 나는 결혼하면 일을 그만둘 거다 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봤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보고서라도 오히려 결혼 생각이 더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다른 분들이 결혼하신 다른 분들을 보면서 결혼이란 게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했는데 막상 가입을 하니까 오히려 또 결혼이란 것이 의미가 있나라고 다시 되돌아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선배 중에서도 정말 막 1,000억대, 2,000억대 자산가 집안 딸을 만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냥 그런 케이스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부자들이 괜히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부모님께서 아무렇게나 돈을 이렇게 내어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딸은 그 부모의 재력이 본인의 재력인 양 막 의기양양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없는 여자면 상대방에게 너무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고 또 뭔가 집안이 있는 여자다 라고 하면은 그 재력이나 명성이나
위세가 이제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또 너무 상대방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는, 정말 이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도 좀 두서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